라나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늦은 밤 한국의 골목길을 걷다 보면요, 환하게 불이 켜진 가게들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참 묘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선반 위에는 물건이 가득한데 정작 손님을 맞이할 주인이나 계산원은 아무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한국의 아주 특별한 문화는 바로 무인 상점이에요.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열려 있지만 오직 매대와 키오스크 그리고 CCTV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은 이제 한국인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었어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한국인 10명 중에 9명이 무인 상점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합니다. 그런 걸 보다시피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무인 상점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부터 카페, 그리고 심지어 강아지 용품까지 한국에는 왜 도대체 이렇게 주인 없는 가게들이 많아진 걸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왜 점원이 없는 가게를 점원이 있는 가게보다 조금 더 편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이건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한국 특유의 신뢰와 양심 그리고 변화하는 기술의 모습까지 알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무인 상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은 무인하면 가장 먼저 어떤 가게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익숙한 건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무인 빨래방이나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무인 카페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무인 상점은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골목마다 하나씩은 꼭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에요. 이곳은 단순히 아이스크림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희귀한 과자들이 가득한 세계 과자점 역할도 하고 있어요. 냉장고 안에는요, 수십 가지의 맛의 아이스크림이 꽉 차 있고요. 벽면에는 젤리나 사탕, 과자 이런 것들이 가득 있어서 학교 끝난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보물창고와 다름없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곳은요, 무인 아이스크림점도 있지만 무인 밀키트 점포예요. 이 무인 밀키트 점포 안에 들어가면요, 커다란 냉장고들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거의 냉장고밖에 없어요, 그 상점 안에는. 근데 그 안에는 찌개라든지 떡볶이, 스테이크, 감바스 같은 요리들이 딱 한 끼 분량으로 포장이 되어서 손질되어서 얼려 있거든요. 저는 아직 구입해 본 적은 없지만 확실히 1인 가구들에게는 이러한 음식들이 한 끼에 맛있는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음식류의 종류를 파는 상점이 있다면 최근 한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필수 코스가 된 무인 사진관이 있어요. 인생 네컷 같은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수많은 머리띠라든지 인형 모자, 선글라스 같은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누가 저 귀여운 소품들을 훔쳐가면 어떡하나? 혹은 함부로 써서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한국의 무인 사진관 소품들은 대부분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대학교 친구들하고 만나서 근처의 무인 사진관에 갔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친구들하고 소품을 골라서 재밌게 사진을 찍고요. 다 찍은 뒤에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음에 사용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 그대로 제자리에 정리해두고 나왔거든요. 서로를 믿고 그리고 또 공공 물건을 아끼는 이러한 마음들이 무인 상점을 지탱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교 앞 풍경도 바꿔놨어요. 여러분, 학교 앞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한국인들에게는 아마 문구점일 거예요. 예전의 문구점은 단순히 공책 등의 학용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장님이 계시고 그 앞에서 떡볶이 같은 그런 분식들을 팔던 정겨운 공간이기도 했어요. 이거는 저희 아버지라든지 어머니 세대부터도 그랬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풍경이 줄어들고 있죠. 대신 그 자리를 편의점이라든지 무인 상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간식 창고라든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달려가서요. 가게 이름처럼 간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곳에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먹고 싶은 간식을 직접 골라서 사 먹어요. 가끔 이런 곳에서 학용품을 같이 팔기도 하고요. 장난감 같은 거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러한 무인 간식 파는 창고 빼고도 사장님이 계시지 않는 무인 문구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죠. 또 24시간 언제든지 서류를 뽑을 수 있는 무인 프린트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사실 저는 기계를 좀 잘 다루는 편은 아니라서 이곳에 처음 갔을 때 조금 헤맸어요. 그래서 화면에 나온 대로 설명에 따라서 하느라고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막상 성공해서 선명한 컬러 프린트물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밤늦게 급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직장인들에게는 이러한 공간들이 예를 들어서 복사집에 가면은 문을 닫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근데 이런 경우는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무인 상점을요 정말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특히 저희 집 앞에 생긴 무인 강아지 용품점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이기도 하고 사실 저보다도 강아지가 더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겠죠.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늦은 밤 갑자기 강아지 간식이 떨어졌거나 급하게 필요한 물건 같은 것이 생길 때 뭐 배변 패드라든지 24시간 열려있는 이곳이 얼마나 든든하고 또 감사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산책 후에 저희 강아지가 이 매장으로 저를 데리고 갈 정도로 정말 좋아합니다. 산책을 잘 마친 보상으로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기도 하고요. 맛있는 간식을 직접 고르게 하거든요. 재미있는 건요. 이곳에는 많은 강아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매장 안에 들어가면요. 강아지 냄새가 가득 배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는 이곳을 들어가는 순간, 아니 지나가는 순간부터 꼬리를 흔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조르기에 바빠요. 주인이 없는 가게이긴 한데 동네 강아지들에게는 최고의 인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한 번쯤은 품게 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겠죠? 직원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매장이 유지될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사실은 한국의 무인 상점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의 실내 문화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국 카페에 가보시면 정말 신기한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카페 테이블 위에 고가의 노트북이라든지 지갑 그리고 뭐 최신형 스마트폰을 그대로 올려두고 마음 편히 화장실에 간다거나 주문을 하러 다른 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요 외국인들이 처음 보면 정말 놀라하면서 제발 물건 좀 챙겨 왜 여기다 이걸 놓고 가? 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죠. 재미있는 건 한국인들에게는 테이블 위에 지갑보다 내가 맡아둔 자리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점일 거예요.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보다 내 자리를 뺏는 사람이 더 나쁘고 더 경계해야 할 상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죽하면 한국에서 지갑을 훔쳐가는 건 나쁜 짓이지만 남의 자리를 뺏는 건 선을 넘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무인 상점이 유지되는 건 오직 사람들의 뭐 깨끗한 양심 덕분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거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CCTV 강국이에요. 그래서 무인 상점 안에는 사각지대가 없이 촘촘하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가게 밖 골목 곳곳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를 항상 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 마음속에는 남의 물건을 훔쳐봤자 일주일 안에 반드시 잡힌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결국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셈이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무인 상점에 가보면요. 사장님들의 절박하고도 유머러스한 경고 문구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CTV가 지켜보고 있다. 훔쳐가면 끝까지 쫓아간다. 라는 무서운 글귀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이 보고 계신다. 양심을 팔지 말자. 같은 감정 호소형 문구까지 다양해요. 가끔은 절도 사건이 발생해서요. 범인의 인상착의 같은 거를 붙여놓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여전히 남의 것에는 뭐 일반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인 상점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실제 상황들을 좀 들려드릴 것 같으면 주인이 없는 가게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막막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소통이 굉장히 잘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늦은 밤에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오셨는데
계산을 다 해놓고 카드를 키오스크에 꼽아놓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대신 가게에 가서 키오스크에 붙어있던 사장님 번호로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바로 전화를 받으시면서 이미 카드를 발견하셨고 그걸 따로 잘 보관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던 사이였는데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걸 보고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자주 가는 단골 무인 강아지 용품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강아지 간식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걸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의 그런 경우는 없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 사장님도 없는데 그냥 어디다 말해야 되나? 아니면 얼마 비싼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폐기 처분해버릴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그래도 혹시나 하고 키오스크 옆에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사장님이 바로 확인을 해주시더니 정말 쿨하게 교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이런 무인 시스템이라는 게 뭐 저는 좋은 그런 경험이 있긴 했지만 모두에게 다 편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강아지 간식을 사러 갔다가 한 할머니가 기계 앞에서 아예 그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거든요. 바코드를 찍는 건지 카드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 건지를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물건을 찍어드리고 결제까지 다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편한 점도 많은데 확실히 불편한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런 디지털화나 자동화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무인 상점이라는 게 가게 안에 사람만 없을 뿐이지 기계 너머에는 여전히 사장님이 계시고요. 또 그 안을 채우는 거는 뭐 우리 같은 이웃들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한 통으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장님도 있고 잃어버린 카드를 찾아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기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이러한 소소한 행동들이 있어서 무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돌아본 한국의 무인 상점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 없는 가게라고 해서 처음엔 조금 차갑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안을 들여다보면 카드를 보관해주는 사장님도 있고 기계가 서툰 이웃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인 상점은 기술이 만드는 공간이라기보다 서로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만드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오시면요. 늦은 밤 집 앞의 무인 가게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고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문화를 직접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무인 상점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나라에서 겪은 것도 좋고 한국에 여행을 오셔서 아니면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라나의 한국어 팟캐스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흥미로운 한국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따뜻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